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그런데 요새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은데 좀 어색합니다. 지난 1월 1일에 했어야 할 인사를 또 하니까 이게 이중과세죠. 옛날에는 박정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설날이라고 하지 않고 구정,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은 휴일도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이중과세가 낭비만 가져온다 해가지고 1월 1일로 통일하자, 말하자면 설날을 좀 소외시켰죠. 그러다가 이게 민속 명절인데 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결국은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할 수는 없죠. 그때 어떻게 하든지 낭비를 줄이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경제 건설을 통해서 문명국가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한 일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시대적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시대의 무슨 잘못된 정치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2월 12일은 아주 유명한 날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985년 2월 12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건 아니지만은 야당이 강경 야당 쪽으로 표가 집중되어서 신민당이, 김영삼 씨가 선거를 지휘했던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그 뒤로 한국의 민주화가 대세화되는 겁니다. 2.12 총선은 우리 역사를 바꾼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985년이니까 벌써 36년이 지났네요. 1985년 2.12 총선, 그 2년 뒤 1987년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 그 이듬해 서울올림픽, 이 1980년대가 상당히 격동하면서도 의미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풀려간 시대였습니다. 이 1980년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지금 탄핵 사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소추위원들이 왜 트럼프는 탄핵되어야 하느냐 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생생한 비디오를 통해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미국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권력자가 선동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폭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주로 소추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추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이미 러스킨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 메릴랜드 출신인데 이분은 토마스 페인의 이야기를 했네요.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은 미국 건국시기 때 유명한 문필가였습니다. 그분이 쓴 커먼센스, 상식론이 미국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교양 도서에 해당합니다.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라스킨 의원은 뭐라고 했냐? 법률가들이 허황된 논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일을 해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겠느냐? 여기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은 또 재발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사실은 이게 공화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소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의 30%가 아니 한 60, 70%가 그게 전 국민의 한 30%에 해당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광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공화당은 재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권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죠. 즉 이제 이미 전직이 되었으니까 파면은 뭐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공직 영구 취임 금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2024년에 출마할 수 없게 되니까 자연히 공화당은 트럼프를 버리게 되는데 과연 17명이 동조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이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이 폭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느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왔다. 즉 트럼프의 선동이 폭도들을 불러들였다 하는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전혀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탄핵 사태를 가만 내버려 두면은 트럼프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바이든이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선전해 주는 꼴이 되니까 그냥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탄핵 중계 방송은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약 1240만 첫날 124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1240만 명이 보았는데 시청률 1위는 CNN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팍스뉴스가 트럼프 편에서 아주 시청률을 높였는데 팍스뉴스는 CNN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 새로 영웅으로 다시 재부각된 사람이 있습니다. 굿맨이라는 미국 의사당 경찰관이 폭도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의사당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 펜스라든지 국회의원들을 인질로 잡을 뻔했는데 그 의사당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해가지고 의사당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그것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영상이 나왔는데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고 지금은 유타주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대피한다는 게 엉뚱한 복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폭도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가시오 해가지고 인도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굿맨이 훈장도 받게 됐는데, 이 굿맨이라는 사람 역시 전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라크에 참전한 제101 공수사단의 보병이었습니다. 역시 위기 상황을 겪으니까 그런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트럼프 쪽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를 들고 나올 겁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 자유는 거의 신성불가치입니다. 이런 규정이죠. 그러나 언론 자유라고 해도 예컨대 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불이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그래서 관중들이 막 뛰어나가다가 밟혀 죽고 하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것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므로 그건 처벌 대상이다. 트럼프가 이번에 선동한 것의 핵심은 선동을 통해서 자기가 진 선거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이라는 직책만 가지면은 쿠데타 선동, 내란 선동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극장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도
막은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럼 탄핵도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이 화두를 지금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선동은 무섭습니다. 특히 권력자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히틀러 이런 권력자의 선동은 국민을 타락시킵니다. 그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